프랑스 풋 메르카토는 PSG는 좋은 날만 가득하다고 하면서 젊은 스쿼드를 분석했습니다. 과거 PSG는 스타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스타 군단을 꾸리는데 집중했습니다. 프랑스 리그앙에선 성적을 냈지만 UCL에선 부침을 겪었고 스타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어려움이 크기도 했습니다. 팀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들었습니다. 최근 기조를 바꿨는데요. 재능 있는 어린 선수들 수급에 집중했습니다. 유스 자원들이 이탈해 최고의 활약을 하는 경우도 있어 유스 지키기도 집중했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 부임 이후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리오넬 메시, 세르히오 라모스, 네이마르 등이 나가고 어린 선수들이 스쿼드를 채웠습니다. 이강인도 언급됐습니다. 2001년생으로 23살인 이강인은 발렌시아 시절 재능을 드러냈는데 제대로 기회를 얻지 못해 레알 마요르카로 갔습니다. 지난 시즌 마요르카에서 스페인 라리가 최고 미드필더로 활약하면서 찬사를 받았습니다. 활약을 펼치던 이강인을 눈여겨본 PSG가 영입했습니다. 이강인의 능력과 스타성을 높게 평가한 듯 보였습니다. PSG 유니폼을 입은 이강인은 여러 포지션을 오가며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강인 외에도 브래들리 바르콜라, 누누 멘데스, 비티냐, 지안루이지 돈나룸마, 에메리, 마누엘 우가르테, 아르나우 테나스, 곤살로 하무스를 푼 메르카토가 나열했습니다. 바르콜라, 우가르테, 테나스, 하무스는 이강인과 함께 올 시즌을 앞두고 영입된 선수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18세부터 25세 사이의 선수들입니다. PSG가 여름 이적 시장에서 사용한 총 지출 비용이 공개되며 화제인데요. 이에 이강인 선수도 덩달아 부각받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텐 스포츠는 올여름 이적 시장 동안 PSG가 사용한 이적료 추정치를 공개했습니다. 매체는 PSG는 총 12번의 이적을 마쳤다. 아르나우 테나스, 밀란 슈크리니아르, 마누엘 우가르테, 셰어 은드루, 사비 시몬스, 마르코 아센시오, 이강인, 우스만 덴벨레, 브래들리 바르콜라, 랑달 콜로 무아니, 곤살로 하무스를 영입했다고 운을 띄웠습니다. 이어 대략적인 금액을 공개했는데요. 매체는 콜로 무아니 9,500만 유로 약 1,360억 원, 우가르테 6천만 유로 약 860억 원, 덴벨레 5천만 유로 약 716억 원, 에르난데스 4,500만 유로 약 645억 원, 바르콜라 4,500만 유로 약 645억 원, 이강인 2,200만 유로 약 315억 원의 이적료를 기록했다고 나열했습니다. 매체는 전체적으로 구단주 나세르 알켈라이피 회장이 사용한 이적료는 약 3억 4,950만 유로 약 5,017억 원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PSG는 다소 아쉬운 지난 시즌을 보냈었는데요. 카타르의 오일 머니를 등에 업은 뒤로 네이마르, 리오넬 메시, 킬리안 은바페 등 굵직한 이름을 가진 선수들을 영입했지만 큰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리그에서는 1위로 마쳤지만 쿠프 드 프랑스와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 2년 연속 16강에 그쳤고 선수단 내부 잡음까지 더해지며 어수선하게 마무리했기 때문입니다. 여름에는 많은 선수들이 팀을 나갔습니다. 메시는 미국으로 향했고 네이마르는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났습니다. 세르히오 라모스도 계약 만료로 구단과 이별했고 마르코 베라티와 율리안 드락슬러도 출전 시간이 줄어들자 오일 머니를 선택하며 카타르로 갔습니다. PSG는 이번 여름 새로운 프로젝트를 가동하며 선수단을 대거 개편했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시즌을 앞두고 지휘봉을 잡으면서 각 나라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을 잔뜩 영입한 것입니다. 프리시즌 동안 은바페와 계약 기간을 두고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결국 은바페는 팀에 남았습니다. 이강인은 비교적 낮은 이적료에도 활약을 보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엘리케 감독의 다양한 전술에서 이강인은 좌우 윙포워드와 중앙 미드필더 역할, 폴스9까지 소화하며 두터운 신뢰를 받았고 다른 선수들에 비해 적은 금액에 훨씬 만족스러운 활약을 보였기 때문에 팬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 축구 전문가는 이강인이 프랑스 매체의 혹평을 받고 있으나 객관적인 시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 풋몹 등을 통해 선수들의 평점을 순위별로 나열해보면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 선수 중 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언론이 이야기하던 아센시오, 에머리, 솔레르보다 높은 순위입니다. 비슷한 평점으로 높게는 7위까지도 가능한 순위인 상황입니다. 축구 통계 매체는 언론사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 기회 창출, 키패스, 드리블 성공률, 패스 성공률 등을 기반으로 평점을 내리는 매체들이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체에 따라 키패스의 점수를 더 많이 주느냐, 공격 포인트의 점수를 더 많이 주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게임,
아시안컵, 부상 등으로 많은 변수가 있었음에도 팀 내에서 자신의 몫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결국 객관적으로 에머리, 솔레르, 아센시오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소한 차이지만 하무스보다도 더 나은 모습이며 위카 에르난데스, 다닐루 페레이라와 비슷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금액적으로 계산 시 하무스는 1,000억 원, 아센시오는 FA 영입이었고 솔레르 240억 원, 에머리는 구단의 아카데미를 통해 키워냈기 때문에 더욱 가치 있는 선수입니다. 특히 이제껏 아카데미에서 1군 데뷔시키고 꽃 피우는 선수는 한 명도 없습니다. 코망, 디아비 등이 다 이적 후 꽃을 피웠기 때문에 에머리는 금전적 가치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선수입니다. 게다가 프랑스 국적이라 더욱 엄청난 애정과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강인이 프리시즌에서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은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를 하기에 충분한데요. PSG는 킬리안 음바페가 팀을 떠나면서 공격에 큰 공백이 생길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 달리 이강인을 비롯한 기존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다음 시즌을 착실하게 준비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강인이 있습니다. 이강인은 최근 PSG가 치른 2번의 프리시즌 친선 경기에 모두 선발 출전해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8일 슈투름 그라츠와의 친선 경기에는 공격형 미드필더나 측면 공격수가 아닌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전해 안정적인 경기 조율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지난 11일에는 독일의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풀타임을 소화하며 다시 한번 인상을 남겼습니다. 슈투름 그라츠전 이강인의 패스 성공률은 무려 96%, 드리블은 2회 시도에서 모두 성공했고 긴 패스도 6회 시도 중 5회나 성공시키며 83%의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낮은 위치에서 활동하느라 수비에 가담해야 하는 상황도 많았는데 이강인은 태클 성공 2회와 지상 경합 성공 10회를 기록하며 수비에서도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강인이 받은 평점은 7.5점으로 최고 평점이었습니다. 11일에는 자신의 본래 포지션 중 하나인 오른쪽 측면 공격수 위치에서 맹활약했습니다. 이날 이강인은 풀타임을 소화하며 패스 성공률 93%, 슈팅 2회, 드리블 성공 1회, 크로스 성공 1회, 리커버리 3회 등을 기록하며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고 이날도 팀 내 가장 높은 평점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강인은 두 경기에서의 활약으로 자신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는지 스스로 증명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PSG는 지난달 익명의 PL 클럽으로부터 이강인에 대한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중동 자본을 등에 업은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이강인을 노리고 있다는 루머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PSG가 이강인을 팔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 이강인의 이적설은 루머에 그쳤습니다. 이어 김민재의 전 소속팀인 나폴리도 이강인과 연결됐습니다. PSG가 음바페의 대체자로 빅터 오시멘을 영입하려고 하는데 오시멘의 이적료가 워낙 비싸니 나폴리 측에서 먼저 지불 구조를 이적료와 선수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폴리는 PSG가 내놓을 트레이드 카드로 이강인을 지목했는데 PSG가 곧바로 협상을 접었습니다.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개편할 계획을 세운 PSG의 플랜에서 이강인이 어떤 입지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